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의 새로운 대중교통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상버스인 한강버스가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시범 운항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는 정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마리나 베이를 출발한 한강버스가 물살을 가르며 아라뱃길을 달립니다. 지난 24일 경남 사천을 출발해 김포를 경유한 뒤 목적지인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을 달린 한강버스는 드디어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미끄러지듯 선착장으로 다가와 접안을 마친 뒤 서울 시민에게 첫 선을 보입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서 항해하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시속 한 14km 정도로 들어왔는데 김포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앞으로 운항하는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조합된 외경에 길이 35m, 폭 9.5m, 150톤급으로 승무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99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선체는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돼 연료 소모량이 적고 전기와 경유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를 탑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선박 앞뒤에는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따릉이와 함께 탑승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강버스 두 척은 다음 달 초부터 정식 운항 전까지 시범 운항을 실시해 막바지 점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이 시범 운항을 통해 교량 통과와 유속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강버스는 시속 30km의 속도로 7곳의 선착장을 오고 갈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5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탑승 요금은 3,000원, 수도권 환승 할인이 되고 기후 동행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등장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쁘게 생기고 또 이렇게 잘 운행된다고 하면 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만 잘 맞는다면 출퇴근 시간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된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잘 출퇴근으로 사용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돼서 시행이 되면 한번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노선 조정과 따릉이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강버스는 시범 운항을 거쳐 오는 6월 정식 운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 신월 1동과 신월 3동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신월 1동과 3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지역으로 고도 제한에 묶여 낙후됐던 신월 1동은 앞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안심통학로 조성과 경로당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또 신월 3동은 신산마을 문화발전소 조성과 마을 중심가로 정비, 주차 환경 개선과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제1차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평구 불광동 등 9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은평구 불광동 지역은 연신내역 인근의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와 더불어 서부권 정주 환경 개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해빙기를 맞아 다음 달 25일까지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합니다. 해빙기는 기온이 오르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집안이 약해져 붕괴나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과 급경사지,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 등 300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균열, 치마 발생 여부, 비탈면 유실 낙석 방지망 훼손 여부 등이며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양천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마련해 피해 구민을 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내용은 상해 의료비와 상해 사망 장례비 두 종입니다. 보장 금액은 상해 사고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망 시 최대 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천구민 안전보험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또는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서부선 경전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 세전역과 서울대 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난해 12월 민간 투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현재 사업자와 서울시 간 실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민간 투자 심사 통과 이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인 두산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도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검토를 진행하고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참여하는 인프라 펀드를 고려하는 등 사업 주체인 두산건설을 지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2025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뮤지엄 브랜딩으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올해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11,00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은평구는 이호철 북콘서트홀 상징 표식은 이호철 문학의 핵심 주제인 선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디자인에 통합해 재해석했으며 선은 분단과 경계를 의미하지만 표식에서는 연결과 전환, 대화를 상징하는 모티브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철 북콘서트홀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년간 작품 활동을 한 통일문학의 대표 문인 고 이호철 작가의 문화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요즘, 특히 농촌 지역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한데요. 학령 인구도 감소하면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교육을 책임졌던 포천의 한 초등학교도 3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학교의 마지막 모습을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5년 설립된 포천 관인면의 중리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텅 비었고 정문에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3월 1일 폐교가 결정된 겁니다. 지난해 이 학교 전교생은 8명이었는데요. 6학년 5명이 졸업하면서 저학년 3명만 남게 됐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논의 끝에 학교를 통폐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학생들은 올해부터 인근 관인초등학교로 등교할 예정입니다. 중리초등학교는 인근 2개 마을의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에 다니던 때를 추억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교실 안에 그 드럼통 화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고구마, 감자 싸와서 은박지에 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워 먹거나 이제 데워 먹던 그런 추억도 있고, 좀 약간 원망도 약간 있었죠, 사실. 그 예전에 저희의 그 모습들이 없어진 느낌? 그 당시들은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6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반으로 할 수 없으니까 1반, 2반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들도 이렇게 뭐 학교가 남아 있으면, 모교가 살아 있으면 기억이 되고 좋을 텐데 나가 있는 친구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이래저래. 70년 동안 많은 아이들의 꿈과 미소를 품었던 포천 중리초등학교. 졸업생과 마을 주민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출생과 농촌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천구가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 신월 3동점과 목동 4동점을 개관합니다. 신월 3동점은 지역 내 민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첫 번째 시설로 이용 대상은 4세부터 8세까지 아동이며 다음 달 4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목동 4동점은 해오리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해 180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놀이터로 조성됐으며 0세부터 6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이용은 일주일 전부터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아동은 2,000원, 보호자는 1,000원입니다. 은평구가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주요 도로변에 진관사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로 2009년 진관사에서 발견됐으며 2021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구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통일로, 은평로, 증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9개 구간에 진관사 태극기 2,000개를 가로기로 개양합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서울 교통 통합 브랜드 고우 서울. 다양한 색상의 영어 고우에 무한대 수학 기호를 차용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이 무한대 표시, 이 표시를 고우 서울로, 서울로 가자,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고우 서울로 형상화해서 오늘 이 통합 브랜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기후동행 카드가 활용되는 4개의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는 개별 브랜드화되는 등 변환 활용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해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4개 교통수단을 통일할 브랜드가 없어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영국 런던에서는 라운델, 프랑스 파리에서는 RATP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또 한강버스, 그리고 따릉이를 갖다가 기후동행 카드를 통해서 연결하자. 그리고 시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그리고 외국인들이 쉽게 인식을 해서 서울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이동하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3월부터 브랜드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4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시설 정비로 휴장했던 진관동 물프레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3월 1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은평구 반려견 놀이터는 진관동 물프레 근린공원 안에 1,3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이면 무료로 보호자와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은평구가 친환경 나눔 텃밭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은평구는 구민들에게 농촌 체험 등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나눔 텃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텃밭은 향림도시 농업체험원과 산세마을의 총 279획으로 1항 포함 1구획당 10제곱미터입니다. 은평구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텃밭 분양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평구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연말까지 따릉이 5천여 대의 체인 가드를 확대 설치합니다. 체인 가드는 자전거 체인을 고정해 주행 중 체인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로 10cm, 세로 11cm 크기의 부품으로 자전거 뒷바퀴 기어에 설치됩니다. 체인 가드는 전체 따릉이 4만 5천 대 중 약 12,000대에 설치돼 있으며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5천 대의 따릉이에 체인 가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